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의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기자가 자기가 원래 정치부 소속인데 우리 방송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팀 소속하느라고 국회를 못 간다고 저한테 약간 조금 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저한테. 저도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입니다. 자, 오늘 뉴스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재명 후보 최측근 그룹인 일명 7인회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절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동시에 이제 86 인사들 용태론마저 거론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바람이 불 거라는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7인회가 선언한 것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친노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이 선대위 전격 사퇴를 했었는데 이것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해관 논란을 자초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6 용태론, 여기서 말하는 나가야 될 86은 누굴까요, 도대체? 말하기 곤란하죠, 우리가. 자, 어쨌든 어제 이제 이렇게 7인 회, 7분이 우리는 아무런 임명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뭐 7인회 없다더니 왜 7인회가 결국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질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문고리 핵심 측근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이런 얘기여서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윤핵관 네. 이분들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 것 예, 같아요. 그 네. 부분이 가장 대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국일보에서도 이 7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등장한 그 영입 인사들 얘기하면서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조금 비교하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황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데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오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서울시당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서울은 빨간색이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상황이 좋지 더 나쁘대요? 않다라는 인식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나온 거에 들어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역전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경기도도 역전되고 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가 사실은 네. 거의 본진인데 거기서 역전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빨간불이 아니라 그냥 더블 빨간불이 그냥 착착 켜져야 되네요. 예, 그리고 2030 남성 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재명 후보 열심히 막 뛰시는데. 예, 어제 사과도 이제 절하면서 사과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설 연휴에 있을 토론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후보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론 성격이 더 네. 강해서 그러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유은혜 이 교육부 총리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서 네.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네. 국민대학교에 이제 부당한 압력을 행사를 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까지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무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국민대 관련해서 특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대 상대로 조사하는 내용이 김건희 씨에 대한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그리고 김건희 씨 겸임 교수 위촉 과정, 그리고 논문 부정 재검증 과정, 그리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개입 혐의로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대거 매입하게 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포착을 했고 감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대 논문 재조사위원회에 막 교육부가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라 2월까지 그래야지 3월달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게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교육부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감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압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무속인의 발언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됐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가 윤 후보를 이제 직권남용과 직무 혐의 등으로 고발을 직무유기, 했는데 네. 이 부분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이제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씨 이제 무속인 전씨에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처리 여부 등을 물었더니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라는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네.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교단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과 영장 집행 등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 그냥 사실상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한창 좀 심각하게 30번, 31번 환자 나올 예. 때 이때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막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다. 요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쪽에 빨리 압수수색 해가지고 좀 상황을 살펴봐라라고 했더니 당시 총장이던 윤 후보가 하지 말도록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떠한 연유로 수사지휘를 그렇게 하게 됐느냐 봤더니 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피 묻히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하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확인된 이제 이 부분 외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신천지 신도 명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그렇죠. 그게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확산을 막는데. 예,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J 씨 건진법사가 조언한 게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입증하기가 어려울 예,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자, 어쨌든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입장은 이겁니다.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에 맞춰서 처리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동현 기자. 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